부산 출장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전 직원이 총출동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마케팅팀 대리로 이번이 첫 대형 출장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 배정을 받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예약에 오류가 있어서 방이 하나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밤을 새워도 돼요. 돌아보니 개발팀의 김준혁 대리였습니다. 입사 동기이긴 하지만 부서가 달라서 그동안 거의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다정해 보였습니다. 호텔 직원이 죄송하다며 해결책을 찾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제 방이 트윈베드인데 괜찮으시면 함께 쓰세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혁 대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어차피 내일 새벽에 발표니까 잠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방에 올라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동안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방에 있으니 이상했거든요. 저 샤워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발표 자료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샤워를 하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냥 로비에서 자라고 할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준혁 대리가 노트북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 어때요? 사실 좀 긴장돼요. 이번이 첫 대형 발표라서요. 그제서야 그도 저처럼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평소에 워낙 차분해 보여서 그런 감정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자료 검토받을 때마다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정말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발표하시는 거 봤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제 일에 대해 칭찬해주는 동기였어요. 그동안 개발팀이라 접점이 없어서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해보니 새로웠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떨려서 목소리가 떨린 것 같은데. 전혀요. 오히려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서로의 업무에 대한 얘기부터 회사 생활의 어려움까지 평소에 털어놓을 수 없었던 속마음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저도요 몇 달째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빠졌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생겼어요. 마치 오랫동안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혁 대리가 샤워를 하러 갔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평소에는 전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달랐어요. 준혁 대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더 놀랐습니다. 평소 정장 차림만 보다가 편한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키도 생각보다 크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발표 자료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노트북을 보는데 어깨가 살짝 닿았어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리느라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혁 대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좋은 것 같은데요. 대답하면서 옆을 보니 그의 진지한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특히 집중할 때의 표정이 매력적이었어요.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를 좀 더 강조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렇네요. 역시 전문가시네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함께 발표 자료를 다듬었어요. 평소 각자 업무만 하다가 이렇게 협업하니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고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마워요. 저도 재밌었어요. 평소에 개발 쪽 일이 궁금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발표가 있어서 이제 잠을 자야 했어요. 그럼 이제 잘까요? 네,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요. 불을 끄고 각자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후에 준혁 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잠 안 와요? 네, 좀 그렇네요. 저도요, 내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네요.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더 특별했어요. 평소보다 솔직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처음이에요. 저도요, 업무 얘기 말고 개인적인 대화를 해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동안 왜 대화를 안 해봤을까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1시간 정도 더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취미부터 가족 얘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해졌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일 발표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옆을 보니 준혁 대리도 깨어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내 생각보다 푹 잤네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조식을 함께 먹으면서 오늘 발표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어제 연습한 대로 하면 돼요. 고마워요. 정말 든든해요. 발표 시간이 되어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준혁 대리의 발표를 보는데 정말 훌륭했어요. 어젯밤 함께 준비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전달됐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조언 덕분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임원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네요.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준혁 대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의 특별한 시간이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진 기분이었어요.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준혁 대리가 말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요, 덕분에 좋은 경험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번 마실까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도 달라진 게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점심시간에 가끔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특별한 사이가 된 거죠. 한 달 후에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 연애라서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이미 잘 알고 있어서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밤의 특별한 기억이 우리 관계의 시작점이 되어서 더 소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적인 하룻밤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방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동료로 지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평소 회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고, 일 얘기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더 끈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밤이 우리 인생을 바꾼 셈이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우리가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신기해해요. 갑자기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만 알죠. 부산 출장 그 특별한 하룻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지금도 가끔 그날 밤 얘기를 하면 둘 다 웃게 됩니다. 그때 정말 떨렸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 순수했던 그때의 감정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출장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준 기회. 평소와 다른 공간에서 느낀 새로운 감정.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랑이 된 것 같아요.